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부분의 업무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일정이 바빠지면 사실은 AI 하는 시간들도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최근 동영상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 챗GPT 안에 DALL-E 3가 같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 것 같고 몇 달 전에 비해서 그리고 연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그림의 또는 이미지의 그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티스트라든지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물론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러한 인공지능들도 중국에 가서는 꼭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사실은 특정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전문적인 그 스킬을 갖지 않더라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아마 시간 문제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는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DALL-E 3 부분에서 지난번 챗GPT 안에서 DALL-E 3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예전부터도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좀 전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사진을 생성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런 형태로 다음에는 또 그 형태를 가지면서 계속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여러분들과 시드라는 개념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 그림에 또는 사진에 또는 이미지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선 만화 형태로 20대 남자 대학생 이미지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DALL-E 3가 이렇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를 생성한 배경 뒷부분에는 이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특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말해주는 부분이 밑에 보시면 여러분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메타데이터는 이 관련된 이미지의 어떠면 이미지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이미지의 아이디 또는 이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사용했던 시드 번호 그런 부분 그리고 관련된 프롬프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알려줘 하면 물론 제가 이런 이미지 생성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 돌려놓은 부분입니다만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러면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관련된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는 설명 즉 이 챗GPT 안에서 이 DALL-E 3가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사용했던 영어로 된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 대한 시드 값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드 값은 사실은 시드라고 하는 부분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다른 쪽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난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생성했을 때 시드 값을 동일하게 주며 예를 들어서 난수의 생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생성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면 이런 시드 값이나 이런 관련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면 이미지를 일관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용된 것 중에 이렇게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 이게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미지, 그 다음에 프롬프트, 시드 값. 그래서 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시드 값,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다음을 이용을 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시드 값하고 만화 형태로 20대 한국 남자 대학생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은 제가 처음에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럼 지금 만든 이 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또 한번 요청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물론 그림은 변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용된 이미지 아이디 그리고 프롬프트는 당연히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단지 시드 값은 동일하게 제가 준 시드 값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러면 만약에 시드 값을 안 주고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 밑에서는 시드 값을 주지 않고 만화 형태로 된 20대 한국 남자 대학생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려줘 했더니 시드 값을 안 준 상태에서 했더니 약간의 변형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화 형태로는 주어졌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이 한국 남자 대학생을 빼고 이번에는 시드 값을 주고 버스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그려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물론 아마 지금 대화의 그 맥락 자체가 남자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자 대학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여기 시드 값만 사용한 경우 시드 값에 제가 자연어로 표현했던 한국 남자 대학생 그렇게 두 가지 쓰는 경우를 다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이용을 해서 시드 값하고 한국 남자 대학생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니까 또 이런 형태로 변형이 또 한번 생겼고요. 약간의.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을 이용해서 한번 또 그려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위에서는 제가 최초의 한국 만화 형태로 20대 한국 남자 대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표현한 부분이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챗 GPT 안에서 사실은 챗 GPT가 생성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시드 번호도 줬고요. 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프롬프트, 즉 챗 GPT가 사용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고 시드 값은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즉 이 부분은 제가 저 위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은 이 위에서 나왔던 이 메타데이터죠. 이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이 메타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프롬프트 사용된 설명, 그 다음에 시드 값을 넣으면 이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시드 값하고 그죠? 그다음에 요 프롬프트도 제가 사용한 한국어 프롬프트가 아니라 제가 요청한 프롬프트에 바탕을 한 영문으로 챗GPT가 작성된 프롬프트 그리고 관련된 시드 값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쓰면 그림이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사용할 때 저같이 이렇게 프롬프트하고 시드 값을 동시에 주면 동일하게 그림이 유지되는구나. 물론 이 중에서 하나만 빼고 달리 주면 그런 부분에서는 변형이 생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약간 좀 변형하면서 한두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프롬프트 부분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에서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럼 다음 설명과 시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는 단 이 학생이 도서관에서 여자친구와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이 그림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아마 남학생은 비슷한 형태의 타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같이 공부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메타데이터를 써주세요 하면 관련된 프롬프트하고 시드 값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당연히 시드 값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부분은 그대로 한번 제가 이 위에 있는 이 프롬프트만을 한번 그대로 넣었습니다. 시드는 넣지 않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 프롬프트하고 유사하게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프롬프트도 내가 한글로 넣었던 프롬프트 또는 시드 번호 그리고 챗GPT가 사용했던 프롬프트 또는 챗GPT가 사용했던 시드 값을 한번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챗GPT가 사용한 그 메타데이터 안에 그 프롬프트, 영어로 된 이와 같은 프롬프트, 그리고 시드 값을 쓰면 동일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그걸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 또는 주인공의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물론 변형은 좀 생깁니다만, 그 관련된 그림 또는 이미지, 사진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다음은 한번 응용해 보면요. 그럼 다음 시드 값을 이용을 해서 위에서 사용했던 두 시드 값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는 시드 값만 사용을 하고, 이 부분에는 그 관련된 프롬프트를 다 바꿨습니다. 등산에서 정상에서 일출을 보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사실은 저는 위에 있는 남학생이 당연히 가져올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부분하고 시드 값은 동일하게 위에서 최초로 생성해줬던 시드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남학생은 사용되지 않고 아마 시드 값하고 관련된 이 제가 준 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는 모습에만 초점이 두고 그림이 변형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그 제가 위에서 했던 부분들을 제가 윗부분을 다시 올라가기 뭐해서 다시 한번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그 챗GPT가 준 메타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게 제가 넣고 생성을 하면 이 부분이 최초의 제가 생성했던 이미지입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드 값 등을 이용을 해서 등산하여 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하고, 제가 이 시드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즉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을 제가 넣어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넣으면 결과 부분은 이렇게 생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거의 유사하죠. 이 학생과 이 학생의 모습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일출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를 통해서 봐도 이런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시드 값을 바꾸면 그 관련된 그 이미지에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지니면서 이렇게 관련된 그림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번 그 실습을 통해서 저도 이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하면, 그러면 시드 번호, 요 위에 있는 이 시드 번호 요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이 시드 번호의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즉 이 부분입니다. 이 학생에 대한,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로 일출을 보고 난 후에 산 아래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즐기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했더니 이와 같이 좀 그렸습니다. 근데 아마 오른쪽은 너무 좀 변형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위에서는 만화 정도로 해봤습니다만, 다음번에서는 그럼 다음을 이용을 해서, 즉 위에서 했던, 지금 위에서 사용을 했던 이 부분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산 아래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즐기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져서 좀 더 그 학생의 모습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엔 빨리 한번 보시면 1번 이미지의 메타데이터를 주세요. 즉 1번 거. 그래서 다시 1번의 메타데이터를 받아서요. 그러면 이 메타데이터를 이번엔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옷이 약간 회색 계열입니다만 이 부분을 파란색 등산복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산은 왠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만화 같습니다만 일본 후지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북한산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북한산이라고 하는 그림이 아직은 명확히 데이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가상의 조선의 아마 그 무인의 모습을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옷은 파란색 등산복으로 하고 한국의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고, 이번에는 실제 사진 이미지로 해서 고화질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프롬프트는 그대로 썼습니다. 물론 이 프롬프트 자체를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거의 경우에는 제가 그대로 편하게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아마 이 밑에 있는 프롬프트를 영문 자체를 좀 바꾸면 좀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마치 사진처럼 해서 이 산을 배경으로 하고 이게 커피 마시는 모습, 그리고 파란색 등산복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해보면,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주세요 해서 이번에는 이 메타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한번 또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정보를 이용을 해서 홍차를 마시는 부분, 즉 이 메타데이터 받은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위에서는 커피였습니다만 이번에는 홍차 마시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홍차만이 그 커피가 홍차로만 변경이 됐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미지는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연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주인공의 얼굴이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가 되어 있고 여기 홍차로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잘 생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붉은색 등산복으로 하고, 인물은 이번에는 남자 대학생이 아니라 여대생으로 해서 한번 바꿔줘 했더니 다음과 같이, 여기 보시면 붉은색 등산복으로 해서 여대생의 모습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안에 사용됐던 이 부분은 남학생이 나왔던 경우에 그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학생이 나온 이 프롬프트를 받아서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경우에서도 커피가 아니라 홍차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홍차로 바꿔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메타데이터를 바꾼 거는 이 부분이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메타데이터를 다시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홍차를, 이 메타데이터 바뀐 여대생으로 바뀐 메타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홍차를 오렌지 주스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이 홍차 대신에 오렌지 주스를 가진 그 이미지로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대생이 오렌지 주스를 앞에 두고 일출을 배경으로 해서 그 나온 이미지가 생성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그 챗GPT 안에 달리3를 이용을 해서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 사진이나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은 다른 부분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런 시드값, 그리고 시드값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관련된 이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면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그래도 원하는 부분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세 조정을 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 프롬프트도 최초에 그 한글로 썼던 프롬프트가 아니라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챗GPT 안에서 달리가 사용을 한 이 영문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 관련된 이미지를 일관되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드값하고 관련된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부분도 아마 몇 달 후 또는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이런 방법들을 굳이 안 써도 그 편하게 자연어를 통해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더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시드값하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일관되게 생성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는 부분도 재미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는 더욱더 편리한 방식으로 이 각 해당 부분을 조정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내에서도 문자를 집어넣는 부분도 지금은 영어만 되지만 조만간에는 한글로 넣어도 한글이 제대로 이미지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전문 아티스트가 아니고 일반인입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 인공지능과 점차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또 재미난 주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계속 찾아뵙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